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사랑 전문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입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업이 늘 사랑의 끝단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그게 뭐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끝단이든 또는 법률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의 끝단이든 사랑의 끝단을 보게 되어서 제가 사랑 전문 변호사로 저 스스로를 한번 정의해보게 됐습니다. 오늘은 이혼소송을 해보면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특징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딴 거 없고 되게 명쾌해요. 이 부분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쓰시는 분들이 늘 승소하십니다. 의뢰인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? 빨리 끝내주세요. 빨리 끝내주세요.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겠어요? 빨리를 제일 원하시거든요. 왜일까요? 너무 고통스럽거든. 너무 고통스러워요.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빨리 끝내달라고 하세요. 근데 대한민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 3개월 두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혼하려면 오늘 법원에 간 날로부터 3개월 지나야 이혼하실 수 있어요. 간혹 조정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능하기도 했습니다. 예전에는 재판부에 어떻게 좀 부탁을 하거나 하면 조정기일을 조금 빨리 잡아서 3개월보다 조금 단축하거나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절대 안 되고 그런 일이 불가능해요. 애초에 우리가 이혼 소송이 됐든 조정이 되었든 법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하는 절차로 들어선다 하면 저희가 신청서를 내든 뭐 소장을 내든 서류를 내면 법원에서 그걸 상대방한테 송달하는데 일단 한 달이 걸리고요. 상대방이 그 서류를 받고 나서 답변서 제출 기간으로 또 한 달 시간을 부여하고 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재판장님을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변론 기일까지 최소 한 달은 지나야지 기일이 잡혀요. 그러면 이게 다 한 달 하면 석 달이잖아요. 그래서 이혼 소송은 일단 재판장님 얼굴을 한번 보게 되는데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재판장님을 뵙고 나면 재판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. 이 사건 어떻게 진행할까요?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그 무슨 말이냐면 양당사자 사이에 약간의 뭐 조정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기 조정으로 회부할 것이고 아니면 가사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. 근데 가사조사를 또 하면 가사조사는 한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한 서너 번 하거든요. 그럼 또 3, 4개월 지나가잖아요. 그럼 앞단에 몇 개월 있었어요? 3개월 있었죠? 3, 4개월 지나가죠? 그러고 나서 또 뭐 조금 더 하면 한 7, 8개월은 금방이에요. 이혼 소송이.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. 근데 의뢰인이 저한테 왔는 초반의 국면에서 의뢰인들이 저한테 원하는 건 빨리 정리해달라는 거. 빨리가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죠.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잘 끝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쓰는 겁니다. 초조해하지 않는 거예요. 초조해하지 않아야지 사건이 잘 풀립니다. 그리고 숙고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증거도 잘 찾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사사건이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다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은 사건이 시작되기 그 전에 있었던 증거들만 중요해요. 그것만으로 사건을 하고 근데 가사사건은 사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있는 일들도 전부 다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판 받는 동안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야 돼요. 예를 들면 뭐 아이 보여주는 것도 잘 보여줘야 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한테 양육비도 잘 줘야 되고 또 법원에서 하는 절차에도 잘 참여해야 되고 그러려면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편으로 쓰는 사람이 결과가 좋더라니까요. 그럼 시간을 내 편으로 쓰려고 하면 재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, 여러분? 준비하고 시작해야 돼요. 화난다고 당장 변호사 찾아가지고 오늘 당장 소장을 써주세요. 오늘 당장 소장을 내주세요. 이게 아니고 그 끝단을 알고 있는 변호사를 만나셔야 되는 거고 그 절차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랑 구체적인 절차를 설계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거를 설계하고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남편하고 극단의 갈등 상황이 있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다면 그 가정폭력의 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이런 모든 것들을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고 요이 땅 하는 것조차도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된 다음에 시작해야지 소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혼을 해야만 하겠다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까지도 전문가를 만나셔가지고 이 사건이 절차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고 그때 나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끝단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다음에 사건을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. 한 인간의 삶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한다 하는 건 대단히 큰일이잖아요. 저만 해도 지금 저의 혼인생활이 한 11년 정도 되는데 지금 이혼한다고 하면 그 11년의 세월을 청산하는 겁니다. 근데 그거를 단순히 2, 3일 만에
또는 한 달 만에, 2달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 긴 세월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모든 일은 그 일의 무게만큼 우리가 공을 들이고 깊이 있게 살펴봐야지 잘 정리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. 어찌되었든 남편분과 갈등이 있거나 또는 아내와 갈등이 있으면 꼭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전문가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전문가 중에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감사드립니다.